자,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표현을 좀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공부 계획에 대한 일자고요. 여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 4시고요. 이거 새벽 3시입니다. 우리 학교 생활과 방학 기간의 생활이 좀 다를 텐데요. 그 구분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방학 기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잘 건지부터 표시를 해야겠죠.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고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12시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2시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12시까지 이렇게 나는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잠자기가 되겠죠. 주무셔야 당연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때서부터 학교 갈 때까지 보통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6시 또는 7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6시라고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까지가 숙면 시간. 다음에 학교 가는 시간이 대부분 학교 시작이 여기서부터 8시서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 거니까 8시서부터 4시 반에서 5시까지는 학교 생활. 이렇게 학교 생활이 이렇게 학교가 되겠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동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6시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딱 맞으세요. 기본적으로 6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사교육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수학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이게 될 거고, 국어 학원도 있고, 과학이나 탐구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매우 많으니까 일단 수학 학원을 내가 일주일에 2번 간다. 그러면 보통 학원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보통 5시 반서부터 또는 6시서부터 10시까지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똑같은 시간대에 간다. 6시서부터 10시까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수학, 여기도 수학. 영어 학원도 일주일에 2번이죠. 똑같습니다. 시간 대부분 다 똑같이 6시서부터 4시간, 10시까지 영어 학원 일요일에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1시서부터 4시간 또는 3시간 영어 학원. 보통 영어 학원에서 클리닉도 한 번 더 부르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부분.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클리닉을 가게 된다. 그럼 이렇게 2시간 정도 영어 클리닉.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국어 학원 또 가야 되는 거니까 국어 학원 보통 토요일 날 오전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10시서부터 한 3시간 정도. 국어도 마찬가지로 클리닉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이 클리닉을 이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시간을 그림을 먼저 딱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학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배제한 이후에 정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가 4시 반에서 5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거나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가는 시간이 6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6시서부터 월요일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산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시간 정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학원을 가기 때문에 앞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수학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요 시간 30분 정도 이동 시간 뺀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요일도 영어학원이 있으니까 똑같이 1시간 반 정도 갔다 오게 되면 10시에서 집에 오게 되면 10시 반이고 공부할 수 있는 순시간은 요만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 국어 클리닉이 있으니까 국어 클리닉 끝나고 이동 시간 뺀다 그러면 여기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 30분에서 3시간 반 정도 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요일도 영어 클리닉 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시간이 존재해서 3시간 반 정도 나한테 시간이 좀 있다라고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린 거고요. 산술적인 시간을 놓고 본 겁니다.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이 존재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토요일 또는 방학 때는 마찬가지고 좀 일찍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9시에는 일어나죠. 9시에 일어나고 공부는 최소한 10시에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 학원이 10시 정도에 포진이 되어 있는 이거 아이들이 안 일어나니까 조금 수강 잘 하라고 좀 늦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9시에 일어나야 된다. 다음에 공부는 10시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국어 학원 있으니까 요 시간 빼고 요때 이제 밥 먹을 거고 밥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뺀다 그러면 여기 1시간, 둘, 셋 여기 가기 전에 요때 또 잠깐 쉬어야 되는 거니까 요때 3시간 정도 있고요. 수학학원 갔다 오고서 마찬가지 이동 시간 있으니까 요때 1시간 반 그러면
실질적인 시간은 4시간 반.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학원 가긴 전에 아점 먹겠죠. 아점 먹는데 1시간 정도 빼고 한다 그러면 이때 2시간 정도 있고요. 영어 학원 갔다 와서 좀 쉬고 1시간 빼고 저녁은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외식한다 그러면 이 정도 1시간 정도 빼고 그러면 여기 2시간, 여기 2시간, 여기에 하나, 둘, 셋, 4시간. 그래서 총 8시간이 산술적으로 정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 공부에 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여기에 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우리가 안 했죠. 그럼 여기서 양심적으로 나는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면 쉬는 시간을 얼마나 주고 갈 건지. 상위권 학생들은 약 한 30분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근데 나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는 조금 쉬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대략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시간 해서 순 공부 시간으로 월요일은 나는 5시간만큼 할 수 있어. 다음에 화요일이랑 수요일은 학원 때문에 정말 요만큼 시간밖에 없는데 쉬는 시간까지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1시간 반씩 최소한 써야 된다라는 생각.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공부 시간이 이제 3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요때는 30분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3시간씩에 대한 순 공부 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죠. 그다음에 요때가 제일 이제 힘든데 국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이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로 있는 이 시간은 좀 집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3시간 다 쓰지 말고 이때는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다음에 그럼 여기 수학 학원 갔다 와서 나오는 시간을 한다 그러면 한 3시간 반 정도. 그래서 요때는 한 3시간 반 정도 순 공부로 쉬는 시간 다 제외하고도 요만큼은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 아침에는 조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때 2시간은 정말 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요. 영어 학원 갔다가 좀 쉬었다가 밥 먹기 전에 요때도 순 공부를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2시간, 4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밥 먹고 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때도 하나, 둘, 셋, 4시간. 총 8시간이지만 요때는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요때 4시간 정도 될 때 일요일이니까 사람 심리가 조금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때는 마이너스 1시간. 그래서 총 시간을 뗀다면 여기 3시간, 여기 4시간 해서 이때는 약 한 7시간 정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산술적인 공부 시간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일별로 정말 몇 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을지라는 것들을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 시간에 맞는 공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항상 욕심이 많죠. 이런 시간을 모르게 된다 그러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양을 굉장히 많이 잡게 된다 그러면 화요일이랑 수요일 날은 정말 다 1시간 반밖에 없는데 공부 양을 굉장히 많이 잡아버리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여기 전부 다 이걸 다음 날 다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공부를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그림을 꼭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걸 갖고 우리가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갖고 내가 순 공부를 할 수 있는 산술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하나씩 이제 한번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5시간 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수학이 되겠죠. 수학에 대한 이런 공부가 가장 많이 공부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찾을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영어. 분량이 좀 많죠. 아무래도 요거에 대한 공부량들이 두 과목이 정말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과목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국어가 되겠죠. 세 번째가 국어. 다음에 네 번째가 탐구 과목들. 이렇게 순서가 이 정도로 대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수학하고 영어는 정말 절대 공부량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수학. 그러면 5시간을 갖고 내가 얼마나 공부할 건지 쪼개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재를 갖고 50문제를 풀 수 있을지, 학생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30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일단 공부된 양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50제 정도 풀게 된다 그러면 약 한 2시간 정도 또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인지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수학 공부를 5시간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는 좀 많이 하고 싶어. 나는 최소한 3시간 정도 공부할 거야. 라는 걸 나름대로 산술적인 시간을 좀 분배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문제를 풀 건지 30문제를 풀 건지 50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거 갖고 문제의 양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학에 3시간을 썼으니까 남는 시간은 2시간. 그러면 2시간을 갖고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 당연히 단어도 외우셔야 되고 할 게 많겠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부분 숙제 내줬다 하면 단어도 공부하셔야 되고 문장에 대한 숙제가 있으니까 이 공부량을 분량을 얼마큼 갖고 갈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5시간밖에 없어서 수학이랑 영어밖에 없네. 그러면 내가 공부에 대한 양들을 좀 조절을 해서 좀 더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 2과목이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이때 수학 공부를 3시간 나는 못할 것 같고 좀 줄이자. 한 2시간 반만 할 거고 다음에 영어도 2시간 잡았었는데 2시간 너무 많으니까 1시간 반 정도 분량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면 4시간이 되니까 남는 1시간을 가지고 당연히 탐구 과목을 하나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탐구 과목 소단원 하나 정도면 충분히 1시간이면 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 최소한 소단원 하나 정도는 1시간이면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을 갖고 내가 충분히 과목 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에 우리 화요일 날 아까 1시간 반밖에 없었죠. 다음에 수요일 날도 1시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화요일 날 우리 수학학원 갔습니다. 학원 갔다 오서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숙제 많이 밀려 있죠.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어 학원 숙제를 해야겠죠.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 다 해서 영어 학원 수업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는 수학 50제인데 이게 학원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1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수학 공부하셔야죠. 공부량이 좀 많습니다. 학원 공부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공부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또는 내 공부를 해야겠죠. 1시간 반밖에 없는 시간을 갖고 학원 숙제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또는 숙제를 다 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계획을 요때 이렇게. 그래서 요때는 이렇게 2과목 정도 1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 왜냐면 영어랑 아까 수학이 절대적인 공부량을 좀 잡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 공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또는 선생님 저는 1시간 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도를 따진다 그러면 영어나 수학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이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탐구 공부를 하는 겁니다. 탐구 과목들이 보통 2과목에서 3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 1과목이 되는 거고 이때 다른 과목 2학년 같은 경우 이과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때 뭐 물리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뭐 지구과학이라든지 당연히 그러면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탐구 공부인데 지구과학이 아니라 3과목이니까 생명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월요일 날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이 물리를 하나 할 수 있고 화요일 날 1시간 반밖에 없으니까 1시간 반 지구 과학의 부분들 갖고 좀 소단원의 부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야.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1시간밖에 없으니까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갖고 나는 충분하게 소단원이나 이런 걸 암기를 충분하게 해서 탐구 과목을 좀 마스터를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 과목보다는 이 학원 숙제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때 1시간 반 갖고 이렇게 학원에 대한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1시간 반을 분량을 짜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 아까 3시간 정도 됐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큼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과목 분배를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주간에 대한 부분을 다 구분을 시켜놓고 나서 내가 탐구 공부를 과목별로 몇 회 정도 또는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을지 다음에 수학이랑 영어, 국어도 공부 양에 대한 어떤 시간만큼을 얼마만큼 공부할 수 있을지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주간 학습에 대한 목표의식이 충분히 잡히게 되고 공부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 공부 계획대로 완벽하게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목표대로 갈 수 있으니까 공부의 양들이 이제 결정이 된다.
라고 여겨지는 거고, 못하는 공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하는 공부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를 추가를 하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내 시간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을 돼 있는 상태에서, 아, 나 정말 공부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뭔가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다 추가를 할 거지? 라고들 대부분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욕심 내기 시작한 순간서부터는 공부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늘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뭔가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목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잠. 5시간 갖고 부족하니까, 아, 내가 12시까지 공부 계획을 세워봤더니만 너무 시간이 부족해. 아무래도 잠을 조금 더 줄여서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나는 앞으로 새벽 최소한 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요게 5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6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것만큼의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늘려 잡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으세요. 다음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 계획을 짜는 친구들도 좀 엉망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날 학교 가서 잡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안 좋으니까 내 어떤 컨디션 조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늘려 잡아라. 만약에 정말 너무 당연히 이제 시험 기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돌아오면 2, 3시까지 공부에 대한 계획을 늘리겠지만, 평상시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나는 학교에서 졸지 않는 시간이 1시까지 공부하면 졸지 않아. 나는 12시까지 공부해야 학교에서 졸지 않아. 이런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고 나서 그렇게 해야 다음날 피해가지 않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 다음에 공부는 계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공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공부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뭐 안 좋은 부분이겠지만 좀 밀려가야 된다. 또는 정말 조금 잠을 줄이는 형태. 그래서 한 주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잠을 좀 줄이고, 그 다음 주는 내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12시 자는. 그래서 그런 공부 계획을 여러분들 스스로 완급 조절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의 더 팁을 알려드린다 그러면 학원 숙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수학 학원이나 영어 학원에 대한 이런 숙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정말 많은 숙제를 내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저 학원 숙제 다 못 해가요. 맨날 이것 때문에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하고 있는데 요거 해결 방안은 없는지를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학원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숙제를 반만 해갈 건지 정말, 아니면 3분의 2만 해갈 건지,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좀 하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선생님 저는 공부 계획을 짜보니까 학원 숙제를 100%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요만큼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학원에서도, 아, 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만큼은 요만큼에 대한 부분을 내줄게. 라고 얘기도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양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주간을 계획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플래너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우리 공부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공부라는 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워봐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고,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서 조언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학습적인 부분이나 방법적인 부분들, 이런 플래너를 세우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안내를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면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되는 것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 흔적은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믿고 맡겨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